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네, 쉬지 않고 달리던 뉴욕 증시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7월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부진한 소매 판매 지표와 또 엇갈린 실적 반응에 투자자들이 눈치 보기에 들어서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델타 변이는 여전히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모더나와 화이자 등 백신 관련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유가는 수요 감소 우려가 지속되면서 4거래일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하면서 1.25%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 달러 인덱스는 다시 93.1선으로 올랐습니다. 골드는 하락 전환하면서 1,787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있죠. 네, 계속해서 자세한 소식 저희 신세계 리턴즈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 통해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노란톡으로 질문 주신 내용들을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답변해보고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잠시 후 가질 예정이니까요. 코너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미리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지는 우리 신세계 리턴즈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누구인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너무 자주 뵙네요. 네, 너무 자주 뵈갖고. 좋은데요? 자주 뵙니까? 네, 근데 요새 좀 질문에 대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왜냐면은 사실 이제 간단한 질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네.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이런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는 쉽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조금 교육에 대한 부분은 성과인가 이제 질문이 더 어렵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질문을 하시다가 제가 그 말로 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야지 이해도가 좀 올라가는 답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제가 다음날 이렇게 좀 자료를 준비해 갖고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고, 오늘 증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가장 이슈죠. 지금 상황에서 증시가 너무 이제 고점에서 레벨링으로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계속 위에서 상단에서 흔드는 거 아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지금 현 상황을 좀 점검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집중적으로 전일 질문이랑 연계가 되다 보니까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도 기대해 보면서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10시 59분 지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7월 소매 판매가 부진하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시사되자 고점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며 1,800달러 저항선에서 기술적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오일은 글로벌 원유 수요 우려에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유로FX는 미중 경제 지표가 하락하며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주요 이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나스닥과 관련한 외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Big Short investor Michael Burry, other hedge funds bet against Cathie Wood's ARK Innovation ETF라는 제목입니다. 빅쇼트,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가 캐시우드 ETF에 하락 베팅을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서학 개미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현지 시간 1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헤지펀드들이 2분기에 ARK 이노베이션 상장지수 펀드에 하락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자 미국의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견해 큰 돈을 번 것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는 6월 말 기준으로 ARK 이노베이션 ETF에 23만 5,500주에 대해서 거의 3,100만 달러에 달하는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풋옵션은 만기일에 해당 자산의 가격이 행사 가격 밑으로 하락하면 풋옵션 보유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으로 결국 이 마이클 버리가 이 ETF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 밖에도 한 헤지펀드는 1억 7,100만 달러에 달하는 풋옵션을 보유하는 등 이 외에도 여러 헤지펀드들이 상당 규모의 풋옵션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공시가 됐습니다. 네, 캐시우드는 테슬라 등 이 테크주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온 ETF 운용사 아크 인베스트의 설립자로 한국에서는 그의 이름이 캐시와 발음이 비슷해서 돈나무 언니라는 별명으로도 불리고 있죠. 이 ARKK는 캐시우드가 최고 경영자로 있는 아크 인베스트의 최고 인기인 ETF로 마이클 버리는 ARKK 구성 종목 1위인 테슬라에 대해서 공매도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버리가 이번에 공시한 6월 말 현재 테슬라 풋옵션 규모는 지난 3월 말보다 약 27만 5천 주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네, 이 영화 빅쇼트도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하락 베팅도 그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증시가 굉장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시장의 거품에 대해서 이 버리가 계속해서 거품을 좀 경고하는 발언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시황과 관련해서 마스터님과 함께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나스닥 현재 시세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스닥은 0.04% 오른 15,00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어제에 이어서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게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이 솔직한 답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관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회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뭐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야, 장이 왜 이러나? 이 소리가 나와요. 이 소리가. 지금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매수 수급이 15,100선까지는 다시 올릴 수 있는 조건이에요. 현재로서는. 근데 15,100 도달하면 또다시 꼬꾸라지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60분봉 최근 추이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이 시장에 대한 이슈적인 문제가 발동할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측정해서 위아래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한다면은 뭐 둘 중 하나 찍으라면은 저는 위예요. 위. 근데 그 위에 대한 상단치가 이전과 같은 강력한 매수세로 이어지진 못해요. 현재. 그러면은 지금 이 진폭에 대한 구간이 지금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나라고서 판단하는 게 가장 조금 영리한 질문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요 지금 차트 데일리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매수 트레이딩이 적합하지만은 지금 오늘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할 때 지금 안 하는 이유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하겠지만은 지금 이거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추이예요, 여러분들. 이게 분석이 안 되는 차트예요. 분석이. 차트 기술적 분석으로 해석에 대한 의미 자체가 없어요.
왜 이렇게 나올까가 가장 영리한 질문이에요. 왜 지금 상황이 어떻길래 고점 레벨링에서 계속 맴돌지? 이게 좀 질문의 어떤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 것인가? 이게 좀 더 길면 한 달 동안 더 이럴 수도 있어요. 한 달 동안. 자, 지금 보세요. 금매 나왔다가 급락 나오고 또다시 금매 나와요. 이게 뷰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지금 올라가는 다시 재구간이고,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인 채널링 구종상 여러분들 보시면은 매수 트레이딩이 가장 적합하겠죠. 이탈 전까지는 매수 트레이딩이 가장 적합합니다. 14,970 라인이 밀린다면 현재 단가로선 그때부터는 매도 단가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 상황이 번질 겁니다. 어제 질문하고 좀 코스피 시장도 지금 현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왜 이럴까? 지금 대체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어제 답변을 드렸던 환율이나 달러 강세가 이러는 영향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현 상황에 달러가 강세가 나온다고 해갖고 증시의 영향 요소는 굉장히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제 그 질문이 하나 더 올라왔어요. 그 부분을 좀 해석을 하고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잠시만요. 네, 어제 노란톡으로 마지막쯤에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었죠. 스탁 리치님께서 질문을 주셨었는데 제가 요새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실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주식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국내 근데 증시가. 그렇게 완전 최악은 아니에요. 또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까라는 질문에 미증시의 영향이라고 판단을 정확하게 드렸었죠. 예. 어제 질문이 그래요. 잭슨홀 미팅 때 나올 방향성에 감안해서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좀 먼저 얘기를 드려요. 아니라고 먼저 얘기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 지금 잭슨홀 회의 때 나올 방향성을 감안해서 환율에는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환율에는 달러에 대한 강세. 근데 증시에 대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아요. 증시에 대한 부분을. 그럼 이론적으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드린 건 국채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잭슨홀 회의 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라고서 얘기를 드렸었죠. 자, 정확히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좀 재미있게 보세요, 한번. 지금 밖에 이제 차트가 뭐냐면요. 이게 주황색 선이 코스피고요. 여러분들. 지금 차트가요. 미국 러셀 지수예요. 러셀 2000 ETF예요. 좀 이게 어떤가요? 굉장히 유사하네요. 완전 커플링 되어 있는데요. 네. 똑같은데 거의. 그냥 똑같죠. 예. 근데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해요, 제가. 안 그래요? 지금 코스피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주황색 선이에요. 주황색 선 보이시죠? 근데 이게 러셀 지수예요. 러셀 지수가 미국 중소기업 2,000개 그 평균치 따서 그 수치화 시킨 건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에 대한 증시 방향성이라든가 현 상황을 점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가 뭐 외국인이 매수하고 여러분 그거 다 맞췄으면은 여러분들 도사예요, 도사.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국 증시가 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판단을 하려면은 어차피 미증시를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 차트 하나로 다 대답이 되는데. 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자, 그러면 지금 또 미증시가 왜 상단 레벨링에서 계속적으로 맴도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게 맞겠죠. 그게 곧 코스피니까.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미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이제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하신 분은 그럼 미증시 흔들리는 게 지금 그 잭슨 홀 회의 때 나올 거를 선반영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상황이. 자, 지금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3단 레벨링에서 이 구간이 계속적으로 맴도는 이유는 국채 금리가 갈 길을 잃어서예요.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국채 금리가 갈 길을 잃어서.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차트예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세요, 한번. 제가 이게 이 두 이격에 대한 차이가 실질금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간 거죠, 사실상. 네. 여러분들. 자, 요게 물가지수고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회색선이 물가고 이게 국채금리인데, 자, 물가가 오히려 더 높으면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동화가 있는 거죠. 결국엔 무슨 뜻이냐면은 이 두 이격 있잖아요. 이격. 기울기. 자, 회색선이 이렇게 가고 있고, 이 두 이격 자체가 지금 최대치라는 평가가 많은 거예요. 실질 금리가 그럼 맥시멈이다. 마이너스 구간에서 맥시멈인 상태면은, 마이너스 최대치인 상태면은 더 이상 증시도 올라갈 길이, 이제 올라갈 길이 없는 거죠. 반대로. 돈이 안 들어가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건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게 증시의 곧 하락이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 두 이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나왔던 돈나무 누나죠? 저보다 누나. 나이 많을 거예요. 네. 돈나무 누나는 테슬라 한 주에 대한 어떤 그거기 때문에 거시적인 평가는 저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요. 테슬라라는 게 사실 이제 거품성이 좀 굉장히 낀 종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베팅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는 생각을 해요. 마스터님도 마이클 버리에 조금 그죠? 동의를 하는. 네, 그거는 동의해요. 제가 왜냐면은 그 테슬라라는 종목이요, 사실 기술력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진보적이긴 했는데 금방 따라갈 수 있는 기술력이에요. 다른 기존 유사 업종, 자동차 업계 업종들이. 근데 가격에 대한 경쟁이 너무 거품기가 있는 게 사실인 거죠. 네. 네. 20몇 년도부터. 근데 그거는 한 종목 섹터에 대한 얘기고, 우리가 그 테슬라에 대한 이제 공매도 부분을 살려서 증시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그건 해석값이 달라요. 해석값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가요, 이거 지금 회색선하고 이제 파랑선 있죠. 이 두 이격이요, 최대치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로선. 이게 최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더 벌어지기도 힘들어요. 이게 더 벌어져야 돼요. 이게 여기로 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증시가 더 오르는 거. 그죠? 맞죠?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나요? 비정상적인 구조로 가죠. 예.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더 벌어지면 증시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왜냐? 위험 자산인 돈이 더 쏠리니까. 자, 쉽게 얘기하면 국채 금리는 더 내려가고 물가는 더 올라가야 돼요. 맞죠? 이게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꺼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가능할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물가는 더 올라가고 이제 국채 금리는 더 떨어져야지 증시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 돈이 더 거기로 쏠리니까. 실제 금리가 더 떨어져서 투자할 공간이 없는데. 그죠? 그러면은 지금 하나하나 한번 보죠.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물가 지금 현 상황이 왜 고점 레벨링이고 이제 국채 금리는 왜 저점 레벨링인지. 그럼 이게 앞으로 좁혀질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요. 그죠? 네. 그럼 증시가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렇네요.
상황. 근데 빅쇼트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빅쇼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은 유동성 장세에서 올린 것만큼 조정이 내린다면은 좀 세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가하고 국채 금리를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게 더 벌어질지 좁혀질지는 판단해봐야겠죠. 그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좀 잠깐 변경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더 내려가고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증시에는 긍정적이지만 굉장히 비정상적인 구조가 된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죠? 자, 일단 물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죠. 물가부터. 네. 지금 아까 회색선이에요, 이게. 실시간 회색선,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값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요, 맥시멈으로 한번 찍어보죠. 여러분들, 맥시멈으로. 지금 여기에 대한 상하단 구조 보이시죠? 지난 어떤 30년간 미국 물가가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확인 한번 해볼게요. 2.5 레벨링에 대한 확실한 돌파가 들어간 적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페드에서 물가가 안정적이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물가 조정을 그만큼 수월했기 때문이고, 이게 지금 고점 레벨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증시가 올라가려면 이전 상승세처럼 물가가 올라가면은 증시가 올라갑니다. 그죠?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전제는. 첫 번째가 상단에 대한 저항이 세기 때문에 이 레벨링에 대한 어떤 상단 저항력이 이제 도달하는 자리예요. 자, 그럼 물가는 좀 더 오르긴 힘든 상황이다. 베이스를 먼저 깔고, 그럼 미국채 금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나요? 라고 한번 전제를 깔아봅시다. 미국채 금리가. 자, 화면 좀 잠깐 낼게요. 자,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계속해서 지금 금리와 물가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봐주고 계신데, 제가 잠시만요. 제가 자료가 지금 안 돼 있네요. 네, 다운을 받았는데 일단은 제가 이 부분만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자, 지금 그러면은 미국채 금리에 대한 리포트 분석은요, 지금 바닥을 찍었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바닥.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은 더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 자, 이것도 바닥을 더 추가적으로 내리기는 힘든 상황. 그럼 두 이격에 대한 위치값이요, 앞으로 이거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실질 금리가 이렇게 되면 상승에 대한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증시가 조정값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왜 증시가 고점 레벨링에서 계속 맴도나요?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미국채 금리가 더 떨어질 공간도 없고, 그죠? 물가도 더 오를 공간도 없고,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여기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이게 한 달 지속한다고 생각하면 증시도 계속 한 달 동안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럼 증시가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코스피가 매도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그냥 고점 레벨링 박스요. 이거죠. 단순히 고점 레벨링 박스요. 다만 어제 얘기 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대값은 충족이 안 될 거예요. 증시가 작년과 같은 상승을 오르나요? 라고 했을 땐 저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힘들어요. 자, 왜냐하면은 저는 객관적인 사실값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돼요. 어떤 이론 베이스를 깔고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하고 어떠한 가능성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증시 좋습니다. 다시 살아날 거예요. 이러면 저도 좋죠.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드리는 멘트니까. 그죠? 근데 포트를 제가 줄이라고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는 이 상황에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고점이 계속 부담 가잖아요. 단타 자리밖에 안 돼요. 단타 자리. 자, 그러면은 코스피가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차트상은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이게 저는 한 4분기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4분기에 왜냐면은 이 러셀 지수도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인프라 정책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보고 있는 건요.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4분기에 있어요. 이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증시 조정 오겠죠. 왜냐? 실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시에 있는 자금이 빠져나간 현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미국채 금리를 올릴 만한 요소가 아니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연준이 스탠딩 레포라는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거는 수요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아무런 제도화 없이 그냥 테이퍼링을 했더라면 국채 금리가 들어갔을 거예요. 급등이 먼저. 근데 지금 안정화해서 밑바닥에서 기는 거는 1.2% 이 내에서 미국채 금리가 기는 거는 스탠딩 레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은 국채 공급이 들어가야지 급등을 하겠죠. 그거는 이제 미국에 대한 바이든 표 인프라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시사하는 바이기 때문에 4분기가 오히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시사하는 바예요. 자,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잭슨홀 미팅 때 나올 방향성을 감안해서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잭슨홀 때 나오는 선반영 여부는 달러 인덱스 강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증시는 환율에 대한 부분보다는 국채, 채권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채권 요소를 더 파악해야 되는 게 사실이다. 증시 부분엔. 이렇게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질문 했는데 이건 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지금 원달러 약세가 11월에 진행될 테이퍼링을 선반영한 환율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선반영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유로 달러 상황과 원 달러 상황은 전제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 달러는 여러분들 잠시만요. 차트 좀 내릴게요. 차트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원 달러예요. 원 달러는 박스 추이예요. 큰 변동성을 가리키기 힘듭니다. 지금 수렴 구간이죠. 차트 20년, 30년 차트 보더라도 이 안에서 당분간 놀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당장 원 달러에 대한 큰 변동률 그거 가리키기 힘들어요. 네. 지금 이 박스 레인지에서 놀 거예요. 왜냐? 같은 방향성에 대한 미국과 정책이 같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어제 얘기 드렸어요. 그죠? 달러에 대한 강세, 제가 나오는 이 신세계에서 달러에 대한 강세 표현은요. 유로 대비 평가예요. 유로 대비 평가. 원화 대비 평가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해외 선물 하잖아요. 유로 대비 평가로 하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노란톡을 통해서 이제 질문 주신 이 내용들을 보충해서 이 강의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프라 정책 때문에 러셀 지수도 코스피도 4분기에 조정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마스터님의 이 말씀 참고하셔서 투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노란톡에 올라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생방송 중에 바로 마스터님과 함께 답변해보고 해결해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말 마스터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참여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방송 중에 급박해서 질문 많이 주시지 말고 오늘 낮에 보니까 점심시간에도 질문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평소에도 궁금하신 거 있을 때 그때그때 어떤 질문이 든지 대환영이니까요. 질문 미리미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질러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오버나잇이 무엇인가요? 위험하다고 하던데 왜 위험한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셨거든요. 오버나잇이라는 개념, 오버롤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이게 조금 용어가 좀 변질이 됐는데 네, 용어가 좀 변질이 됐어요. 어떻게 원래 저런 변질이 됐나요? 오버나잇이란 개념이 네. 없는데 이제 오버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제가 만약에 나스닥 지수나 유로 지수를 거래할 때 유로 한번 보죠. 유로를 보면요. 화면에요. 9월물, 10월물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요. 다음 월물로 바로 이제 선물이란 개념은요. 가상의 상품이에요. 현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미래에 대한 만기 때 현물하고 이 선물에 대한 지수가 겹치는데 이거를 예측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더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그래서 내려가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고 올라가는데 투자할 수 있고 이 상황이 여건이 마련되는데 오버나잇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밤을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선물에서는 1개월이라는 이제 최소값 이제 기준 거래 트레이딩 기준이 이 상품마다 있기 때문에 오버나잇이라는 표현이 사실 정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예.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쓰는 분들인데 내가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값 증시에서 매수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다음날까지 그냥 끌고 가는 걸 오버나잇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네, 데일리로 끊어가죠. 워낙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나잇을 하면 좀 불편하죠. 왜냐면은 변수가 너무 많은 장이기 때문에 네. 이제 레버리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매도를 지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손실이 날 수 있고 매수를 지어도 손실 날 수 있고 이 장 반대로 수익 날 수도 있고 반반인 거예요, 그 확률이. 그렇죠. 오버나잇 방향성이 지금 명확하지 개념에서. 않으니까. 네. 어떠한 확고한 방향성이 정해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오버나잇에 대한 개념을 살리셔도 괜찮아요. 유로가 지금 오버나잇을 해도 괜찮은 거죠, 사실. 왜냐? 앞으로 계속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달러에 대한 강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오버나잇에 대한 개념을 살리셔도 되죠. 그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는 다음 날 오버나잇을 가도. 근데 오버롤이란 개념은 제가 이게 보면은 상품마다 여기 만기가 있잖아요. 지금 유로에 대한 상품 만기가 27일이면은 강제 청산돼요. 근데 이거를 차월물로 이제 다시 이동하는 거를 오버롤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잇하고 롤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나잇은 사실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다음 날까지 포지션을 끌고 간다.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로로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파월이 연설에서 재정 정책 효과가 통화 정책보다 강력하다라고 했던데 어떤 차이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는 새벽에 사실 이 미 연준 FOMC 그 회의록 발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을 앞두고 그 전날에 파월 의장이 그 타운홀 미팅에서 이런 언급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전체 기사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저 문구 갖고는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저 문구 갖고는. 저거는 제가 기사를 네. 찾아서 전체 문구를 한번 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저 문구 갖고는 해석이 안 돼요. 네. 제가 왜냐면 지금 보는데 제가요 사실 그렇게 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네. 이게 지금 모니터가 있긴 한데 잘 안 보여요. 뽀로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가 작다 네, 보니까. 저건 제가 한번 확인하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맥락을 파악한 뒤에 답변을 주시는 걸로 하고요. 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디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주변에서 테이퍼링 한다고 금 팔고 달러 현물로 사던데 맞는 건가요? 달러 1,300원 가고 금 20만 원 이하 온다고 하는데요. 마스터님. 저는 사실 원화 대비 달러로 평가를 하실 거면 크게 의미 없다고 해석을 하고요. 네. 진짜 큰 수익은 안 돼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차트 원화 달러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유로를 갖고 있다 이러면은 달러로 바꾸세요 이러죠. 근데 원화를 대비를 해서 달러로 바꾼다면 상대적인 가치성에 대한 큰 변동폭을 가리키긴 힘들어요. 네. 그냥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레벨이 1300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1300까지는 갈 수 있어요. 지금 질문 다시 한번 볼게요. 뒤에 한 번만 띄워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1300이라는 숫자를 봐갖고 네, 맞습니다. 달러는 달러 1300을 갈 1300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1300을 간다고 해갖고 코스피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네. 네, 이거는 그냥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에요. 여러분들 시장이요 좋을 때 여러분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1300까지 갔었어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증시 해석하지 말자고요. 환율 가지고. 근데 저거는요 달러 1300 가고요. 공감합니다. 네, 저렇게 놔줘도 돼요. 금은 20만 원 이하로 온다고 하는데 금값은 더 떨어질 거예요. 맞아요. 금값은 더 떨어집니다. 10년물 국채 가격이 떨어질 일밖에 없으니까. 달러는 강세 나오니까 금값은 하락할 거예요. 다만 그 하단에 대한 레벨링이 하락이 세진 않아요. 계단식으로 갈 거예요. 매수 나오고 매도 나오고. 다만 지금 금은 사는 시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평가 드릴 거예요. 저거는 좀 공감합니다. 저 문구는. 네. 네. 그리고 마스터님께서 계속해서 이 환율에 대해서도 어제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미국과 한국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탈출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어서 네 번째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가 매수인가 님께서 이게 질문은 아닙니다. 네, 매도인가 매수인가 님께서 질문은 인버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저는 나쁘지 않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버스 나쁘지 않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요.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이 금융을 잘하기 위해서는 네.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아셔야 돼요. 그렇죠. 주식만 아니라 여러 상품군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ETF 상품은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ELW는 하면 안 돼요. ELW 상품 있는데 그거 어려운 건데 그거는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은. 설명 좀 근데 해주시죠. 어떤 건가요? 준비를 해와야 될 것 같아요. 용어에 대한 그 정의랑 그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알고 싶으시면 글 올리세요. 제가 네. 그러면은 준비를 해올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는 건 하나의 투자 현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이 지금 상승세를 올렸던 거는 돈이 갈 데가 없어서다라고서 얘기를 하죠. 네. 요새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명품 테크, 슈테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신발 하나가 한 150만 원, 200만 원이에요. 네, 명품 근데요, 매장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돈 많아도. 돈은 뿌려대는데 쓸 데가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이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소비족들이 그런 쪽으로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어떻게 보면 그가 또 사회 현상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증시에서도요. 엄청 다양한 상품이 있어요. 채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상품도 있고, 그죠? 증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시적인 상품도 있고, 굉장히 공부할 게 다양해요. 오히려 지금 주식 시장이 안 좋을 때 인버스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 개념 정도를 이해해 두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돼요. 그죠?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삼성전자 샀는데 지금 이게 불안해. 그럼 포지션 해지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인버스 상품으로. 그런 기술도 있어요. 옵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품매수 전략을 들어간다든가 해지, 내 자산을 방어하는 투자에 대한 전략도 펼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저는 인버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는 것보다 확실히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시즌에 한번 보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조언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상품에 대한 지금 인버스가 뭐야? 증시가 떨어지는 데 들어가는 거죠. 수익을 올린. 그 차트가 반대예요.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인버스는 이러고 있어요. 코스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인버스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이런 상품에 대한 어떤 모의 투자도 해보시는 건 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상품에 대한 다양한 이해도는 필요해요.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인버스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곧버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공부를 해볼 수 있나요? 뭐 가장 쉬운 게 이제 모의 투자를 해야죠. 예, 직접 자기가 모의 해보고 느껴야 돼요. 그게 제일 편해요. 모의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게 편해요. 네. 곧버스도 한번 해보고 인버스도 아. 해보고 이런 지수도 할 수가 있군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증권사에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 상품에 대한 성격도 필요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타이거 ETF 뭐 해갖고 이제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네네. 증권사마다 내놓아요. 이 상품을 내놓기 때문에 이게 다 성질이 달라요. 상품이. 여러분들. 그 곧버스는 뭐냐면은 야 이거는 내가 확실해. 감이 딱 온다 싶을 때 들어가는 건데 그 네. 곱하기 2예요. 레버리지가 2개 올라가는 건데 예, 그거는 강도가 2배네요. 그렇죠. 강도가 2배죠. 그러면은 좀 장기성으로 완전히 보겠다 이러면 엄청 큰 수익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 빅쇼트가 진짜 발생했을 때 제대로 타고 들어가면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왜냐면은 시장의 위험 레벨링이 도달했을 때 떨어지는 속도는요. 올라가는 속도보다 몇 배는 빨라요. 리먼 브라더스 때도 내려오는 하방에 대한 속도는요. 3개월, 6개월이었어. 딱. 한 번에 쫙 내리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럼 그럴 때 인버스에 대한 상품은 단기간 내에 극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은 보다 어쨌든 4분기에 국채 금리 급등 시즌이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때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시장 상황 고려해서 이 부분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4분기를 잘 노려서 큰 수익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해외 선물 관련한 궁금증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방송 중에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으니까요. 샵 0082로 신세계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한방님께서 주신 질문이고요. 11월에 테이퍼링 시작해서 내년 중반에 종료한다고 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근데 11월에 테이퍼링 시작한다는 말은 어디서 들으신 걸까요? 근데 11월에 가능성이 좀 많이 대두되긴 해요. 아, 네.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능성이.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초점이 맞춰지는 게 빠르면 9월, 예. 좀 늦으면 11월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네. 그럼 내년 상반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시작이 예상이 되는 반대 굉장히 기간이 짧을 거예요. 돈을 푸는 기간도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1년 6개월. 그 테이퍼링도 좀 단기간 내에 한다는 이제 가능성이 대두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는 그 공식화 발언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 공식화 발언이 아마 9월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11월에 시작하기보다 내년 상반기에 시작할 가능성이 일단은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은 공식화 발언이 9월에 있을지 11월에 있을지 그 공식화 발언부터 제대로 된 시장 반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까지. 근데 증시에는 별 영향 요소는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증시에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막 오늘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많이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달러 투자자분들께서. 값에 영향을 많이 끼칠 거예요. 달러랑 금값. 예. 여기에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거예요. 근데 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는 다른 상품성 대비해서 조금 아니다. 네. 이 평가를 드리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그러면 달러는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갈 것이고 금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간접적으로 좀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예. 저는 이것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걸 얘기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구리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안 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이 이상 추가적인 상승은 이제 없다고 판단은 해요. 예, 물가에 대한 상승분을 반영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물가가 산단 레벨링에 도달한다면은 저는 지금부터는 물가가 더 추가적으로 오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비철 금속에 대한 슈퍼사이클 기대는 웬만하면 접으세요. 이거 확실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비철 금속에 대한 슈퍼사이클은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문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질문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네. 다음 이어서 질문 주신 분은 지코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오일 가격에 대한 전망 좀 부탁합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오일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상황이 조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네. 탈레반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시장에 대한 조정력이 또 발동되는 구간인데 지금 차트에 대한 레벨링이 어떤 매수에 대한 다시 추세를 만들기 전까지는 진입 금지라고 좀 표현을 했었어요. 예. 예, 이 사이클에 대한 채널링 파동이 어떤 이제 구축이 나와야 되는데 이탈값이라든가 구축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 상황이 연출되기 전까지는 저는 진입이 금지입니다. 이게 이탈이 나오면 그때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그때. 왜냐면은 4분기까지 어떤 미국 셰일에 대한 공급량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 세계에 대한 공급량은 수요량보다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탈레반 이슈로 단기적인 눌림은 더 평가되는 바예요.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 트레이딩 하시보다 제가 봤을 때 한 달 안에 좀 매수에 대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한번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일은 지금 현재는 대응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네, 뽀로로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이번 FOMC 내용을 대강 아는데 의사로 공개에 의미를 두는 건 왜일까요? 하고 질문 주셨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의사로 공개라는 거는 이제 FOMC 회의가 45일에 한 번씩 열려요. 네. 45일에 한 번 열리는데 그 회의하고 2주 뒤에 회의 내용을 공개를 해요. 근데 회의를 하고 하는 게 이제 FOMC 회의 딱 열렸잖아요. 자, 금리 동결했습니다. 결정문을 이제 발표를 하죠. 네. 전문을 딱 이제 공식 브리핑을 해요. 이제 뭐 대변인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공식 발표다. 우리 FOMC는 0에서 0.25%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기 이런 식으로 잘하시는데요.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월이 기자회견을 하죠. 예. 근데 파월이 말을 아끼잖아요. 그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요. 항상. 뭐 시장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 좀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네, 늘 근데 답답한 발언을. 그죠. 이제 의사록이 좀 기대되는 게 뭐냐면 이제 테이퍼링 시즌에 네. 나왔던 의사록이잖아요. 그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오갔는지 실제로. 만약에 FOMC 의장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FOMC 위원이에요. 실제로 어떤 말, 야 이게 좋지 않아? 이렇게 하는 내용이요. 다 공개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만약에 전문 금리 발표할 때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 여기 딱 하는데 갑자기 돌출 발언이 여기 있었어. 그러면 이슈가 되죠. 그죠?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나오는 의사록이요. 여러분들 비농업 지수 전에 나왔던 의사록이죠. 고용지표 발표 전에 나왔던 의사록이에요.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감은 어느 정도 잡힐 거예요. 근데 테이퍼링이 증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요소는 어떤 증시에 대한 국채금리에 대한 저레벨링에 대한 부담감 계속 맴도는 구간대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의사록이 증시에 영향을 끼칠까요? 라는 발언에는 전 아니라고 좀 표현을 해요. 달러에는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요. 달러에는. 아시겠죠? 달러에는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증시에는 영향 요소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이상입니다. 네, 이번 FOMC 회의로 공개뿐만 아니라 테이퍼링 역시 증시에 미칠 영향은 다소 미미할 것이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톡으로 주신 질문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